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이 라면은 그 어려운 시절에 서민들에게 아주 그 큰 양식거리로 제공이 되던 또 즐겨 먹던 음식인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간식거리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라면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가리아에서 라면으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인 라면왕을 이 자리에 오늘 모셨는데요. 궁금하시죠? 불가리아의 라면왕 박종태 대표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여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어느 분인가 해서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잘생기셨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이 뉴욕 시장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TV까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은 어떻게 방문하시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이쪽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초청이 되면서 그 한인 상공회의소 미주 상공회의소 쪽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제품 런칭도 할 겸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라면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죠. 네. 네. 어려운 분들이나 네. 모든 분들이 즐겨 먹던 것이 라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참 없어서는 안 될 간식거리인데 이게 세계인들한테 이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불가리아 하면은 먼저 어떤 나라로 우리가 떠오르냐? 가난한 나라,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인구는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지금은 한 800만에서 850만 요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어렵죠. 네. 전쟁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아이들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한국 교민 수가 약 한 200명 정도. 거의 없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상사 직원에 불과하겠군요. 지상사 분하고요. 대사관 또 유학생 조금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한인 식당도 있고 그러나요? 네, 한국 식당이 한 군데 있죠. 그래요. 제 동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200명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인들이나 이제 일본인들 또 아시안들 위주로.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지인들, 네. 그러니까 한식 붐도 일으키고 있네요, 동생분이요. 예, 그런 편이죠. 네. 어떻게 해서 불가리아를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1990년에 막 이제 공산주의에서 무너진 불가리아를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자동차 타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TF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 이제 맡고 출장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불가리아 가서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에서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과거에는 국가에서 유통을 주관을 하다가 그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이렇게 물건이 아주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사표 내고 바로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외국계 튼튼한 회사에서 계셨는데 불가리아 가서 장사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공산정권에서 붕괴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나라였고 그런 나라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요. 늘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가진 자본도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업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가리아를 처음 보고 그때 무너진 유통 체계나 이런 걸 보면서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를 주는 기회를 거기서 본 거죠. 개척과 도전의 정신이 발동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는 그런 야심을 꿈꿀 수 있지만 결혼했었죠. 네.
그러면 가족은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제 생각 자체가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돌쇠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서 결정을 하고 물론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혼자서 그 준비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상황에 가족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는 참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지금은 그렇죠. 판단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네, 부인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 예. 뭐 흔히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는 부인이 네. 나랑 하려면은 이혼하고 가, 뭐 이혼하고 해,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히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내주의 힘이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려고 하면은 돈도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았나요? 아, 그 이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조그만 전셋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정리하고 갖고 있던 빚들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는 한 6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990년, 91년 정도 됐나요? 네, 600만 90년이죠. 원이면 네. 그렇게 큰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600만 원 갖고 불가리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현대 그 엑셀 자동차 있죠. 네. 그거를 현대 자동차 법인장한테 이제 새 차 하나 사고 정말 완전히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은 가서 라면 장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신 건가요? 맨 처음에 이제 라면도 주목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떤 뭐 식품 분야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다 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게들이 전부 텅텅 비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 봤던 그 마트에 팔리는 모든 물품들은 모두 갖고 오기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네.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폴란드랄지 이제 시장이 좀 더 큰 시장도 볼 수는 있었는데요.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시장이 큰 데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리고 저같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불가리아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시장 사이즈가 참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큰 경쟁은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근데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라면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됐나요? 그 이제 라면은 초창기에 이제 그 라면 문화가 아예 없었으니까 라면을 모르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라면을 가르치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일궈 나가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아이템들을 하다가 유통 체계가 잡혀 나가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이제 그 섬유 원단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뭐 한국의 그 폴리에스터 합섬 섬유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잘 맞물려 가지고 섬유를 하다가 섬유의 원단 공장들이 이제 싼 인건비 쫓아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 이제 중국으로 다시 또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2년도쯤에는 벌써 라면으로 일궈왔던 시장이 안정적으로 많이 커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섬유 원단 같이 늘 이제 패션 쪽 트렌드나 이런 걸 쫓아가는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업하는 그런 분야보다 오히려 이 브랜드 쪽 이쪽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스터 팍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라면 레시피나 이제 라면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다시피 이제 네. 샘플 2개만 가져왔는데 네. 뭐 이거 라이스컵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불가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새로 개발된 거거든요. 새로 개발된 겁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쌀이 개발된 게. 네. 네, 그래서 이 본 제품은 이제 컵라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3분 정도에 맛있는 밥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브랜드가 미스터 팍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참 그 이런 그 제품들을 그곳에서 지금 현지 생산하고 있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건 한국에 네, 생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불가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한 27가지 되네요. 27개요. 직접 개발해서. 네, 개발하고 음, 지금 이제 불가리아 유통은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저희 물건이 좀 다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보면은 마트에서 이제 신라면이 없으면 뭐 신라면은 꼭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아이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가리아에서는 이제 그런 라면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유럽 시장, 그 프랑스 쪽에도 유통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밀라노, 이스탄불, 러시아 이런 쪽에 유통법인을 두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국이 넘는 유럽 쪽으로 지금 수출까지 하고 네, 계시죠. 수출을 하고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유럽이라든가 또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경우로 거의 그 국수를 이렇게 먹는 면을 먹는 종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라면이 그곳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맛이 틀린데 네, 그 노력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성공을 해서 웃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인 조그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네. 생전 듣도 보지 못한 네. 뭐 꼬부랑 국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먹어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이제 라면을 소개할 때요. 라면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처음에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뉴스거리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한을 냈던 게 이제 5성급 호텔, 전국에 있는 불가리아 전국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셰프들 초청을 해서 라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매스미디어까지 전부 불러가지고 네. 라면 시식회 장면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될 정도로 그런 뉴스거리였었죠. 이 지금 라면이요. 네, 라면 미스터 시식회를. 팍 라면. 네,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라면을 처음 보니까 라면이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말에 이 벌레 같이 생겼다. 네. 예, 하하. 이게 무슨 면이 이게 벌레 같이 생겼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이제 스파게티가 뭐 500g에 얼마인데 라면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면의 어떤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컨셉 자체를 단순 무게 비교로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미스터 팍이라는 라면 브랜드가 불가리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이제 한인 동포 언론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또 세계 언론들에서도 일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뉴스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이제 더 탄력을 받게 됐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아서 더 큰 이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1,000만 불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면 하나로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라면이 물론 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라면 말고도 네. 몇 가지 이제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그 이제 아시아 쪽 시장보다는 이제 유럽의 네. 그 메인 현지인들 그쪽을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쪽에 이제 주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주 다품종은 아닌데 품종은 소품종인데 그 품목마다 이제 그 양은 조금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곳에서 라면으로서 불가리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또 미주 전 세계 지역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의 라면 마케팅을 해 나간다면은 아마 그 라면 회사뿐만 아니라 식품 회사로서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한국의 브랜드, 식품 브랜드를 크게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 좀 그 계단을 좀 한 개씩 좀 밟아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뭐 저희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가리아라는 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서유럽 이제 프랑스 시장 그쪽에 이제 현재 유통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꿈꾸기는 이제 미주 시장에서 이제 좀 꿈을 펼쳐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포들한테 큰 희망과 꿈을 이렇게 던져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공의 바탕에는 참 수많은 이 시간에 다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이제 참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철학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준다. 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지에서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네. 뭐 사업을 한다는 게 또 이 미주 쪽에 계시는 이제 교민분들 이제 여러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신데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시장이 정말로 기회적인 어떤 그런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초창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문제는 똑같이 오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이제 안에 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조금씩 타고 넘는 어떤 내성이 좀 쌓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가리아에서 사업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나라지만 네. 어떻게 보면 불가리아는 저한테 아버지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조그맣게는 이제 조그만 장학재단 만들어서 저는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불가리아에 있는 이제 좀 선발된 장학생들을 정말 미래의 어떤 불가리아 리더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어떤 멘탈적인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끌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종대 사장님이 지난날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공 어찌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얘기할 수 네.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적셔지셨어요. 네. 옛날에 어려웠던 필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상은 다 이제 지난 어려움에 있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도브레 미스터 팍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도브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굿, 뭐 오케이, 뭐 이런 말입니다. 좋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리아어로. 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함축해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예. 네. 꿈이 이제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미주 시장을 지금 이제 녹화하러 왔는데요. 네. 이제 며칠 이제 시장 서베이나 이런 걸 좀 하면서 지금 뉴저지에 요 지역에 지금 미주 쪽 식품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할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뭐 하여튼 지금 유럽에서 배웠던 또 쌓았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지식 갖고 미주 시장을 조금 이제 좀 녹화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네. 해외 동포들이 7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공한 분도 있고 지금 또 꿈을 도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불가리아에서 라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북극 지방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거와 같이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의 의지와 꿈을 실천하고 보여준 박종대 사장의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주 지역에 종종 오시게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패보다 후회가 두려운 당신에게 꿈과 힘을 갖고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저도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초창기 때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유럽인들 상대로
뭐 새파랗게 젊은 동양에서 온 젊은 청년 하나가 비즈니스 한다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업은 좀 잘 된 편이었는데 직원한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나 이제 사업 못 하겠다. 우리 이제 접고 철수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아내보다 먼저 들어가라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들어갈 거면 좀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날 이제 한국에서 라면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라면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 날 인부를 써가지고 창고에 하역 작업을 하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11월 그 말에 그 겨울비가 이제 살살 내리던 그런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 포기를 하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굳힌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왔는데 그걸 보고 컨테이너를 혼자 하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저기 라면 박스를 혼자서 그 이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다 끝나니까 한 새벽 한 4시 정도 됐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그 안에 있던 그 스트레스나 생각들이 이게 그 노동과 동시에 이렇게 좀 풀려나간 느낌이 들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하역 작업이 거의 끝날 때쯤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직원 뽑고 다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상승 곡선을 탔거든요. 이제 정말로 그 물이 끓기 전 99도까지가 사실 제가 그때까지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하역 작업을 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그 임계점이었는데 아마 그 교민 사업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네. 많을 겁니다. 근데 사업이란 것 자체가 항상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좀 그 파도 타는 심정으로 좀 넘어가면 그런 어떤 도전을 좀 하게 되면은 좀 끈기 있게 하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빛볼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가 기회다라는 말 참 쉽게 우리가 뱉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박종태 라면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기회라는 것을 아마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많은 그 감흥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라면왕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박종태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면왕이라는 타이틀은 참 그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네, 참 더불의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동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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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라면왕 박종태 사장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에너지가 불끈 힘이 나는 생각이 듭니다. 꿈과 희망을 위해서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우리 박종태 사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블의 미스터 박, 저는 더블의 미스터 김이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더블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